저는 ISS의 2021년도에 발표된 논문으로 스트리밍 프로세싱 프레임워크의 장애 복구 시 벤치마크한 논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티베이션과 컨트리뷰션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설명하고 장애 복구 관련된 메커니즘을 설명드리고 벤치마크 디자인과 실험 그리고 결론 순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티베이션입니다. 패러럴 프로세싱 프레임워크는 약간의 복잡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장애 복구라던가 뭐 정확성 아니면 스테이트 스토어를 매니징하던가 셔플 관련돼서 약간의 복잡성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프레임워크는 리얼타임 프로세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인기가 있었었는데요. 많은 인기가 있어서 벤치마크 또한 약간 어, 벤치마크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레이턴시나 스루풋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벤치마크들이 많았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장애 복구 시에 대한 벤치마크를 진행했습니다. 컨트리뷰션입니다. 장애 복구 관련돼 가지고 네 가지의 프레임워크를 실험 성능 평가를 합니다. 아파치 플링크와 카프카 스트림즈 그리고 스파크의 스트리밍 그리고 스트럭처 스트리밍을 사용하게 되고 어, 총 세 가지의 벤치마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스터가 페일리어 했을 때와 스파크 드라이버가 페일리어 했을 때 그리고 워커노드가 페일리어 했을 때 총 세 가지의 벤치마크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 해당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OSP 벤치마크를 해가지고 본 저자들이 만든 워커노드로 장애 발생에 대한 워커노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그라운드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파치 플링크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아파치 플링크 같은 경우에는 언바운드 된 데이터 스테이트 컴퓨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 프로세싱 엔진입니다. 해당 특징으로는 인메모리로 처리하기 때문에 빠를 수 있고, 그리고 스케일러블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프카 스트림즈 같은 경우에는 카프카 클러스터 내에서 스트리밍하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으로 카프카와 완전하게 호환 가능하고 그리고 스케줄링 툴을 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징으로는 높은 스루풋과 낮은 레이턴시를 가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스파크 스트리밍과 스트럭처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스파크 기반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스파크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RDD 베이스로 마이크로 배치 프로세싱을 지원하게 되고 스파크 스트럭처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프레임이나 데이터셋, 스파크 SQL 등 기반으로 마이크로 배치 단위의 프로세싱을 지원하게 됩니다. 해당 특징으로는 높은 스루풋과 낮은 레이턴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장애 복구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컴포넌트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와 워커노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잡, 스테이지, 태스크 등이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장애 복구 발생에서 최종적인 목표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으며 정확성을 보장을 해야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장애 복구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오버헤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총 두 가지 측면에서 리로드하는 과정에서 오버헤드가 발생되게 됩니다. 중간 집계 결과를 저장하는 스테이트 스토어를 리로드하는 과정과 그 해당 이벤트가 어디까지 처리되는지 알 수 있는 오프셋을 리로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버헤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딜리버리 개런티스 같은 경우는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엠모스트 원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듀서가 컨슈머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한번 보내고 나서 그 이후에 보장을 하지 않아 데이터가 로스가 발생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게 되고 앨리스트 원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듀서가 컨슈머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컨슈머가 그 메시지를 잘 받았다는 에크까지 과정을 보장함으로써 로스를 발생시키진 않지만 중복적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exactly once 같은 경우에는 프로듀서 땅과 컨슈머 땅에서 스테이트 스토어를 관리를 해서
그 해당 데이터가 로스가 발생되지 않으면 중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메시지 전달 보장 과정입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프로세싱 잡이 만약에 장애가 발생돼서 리커버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가지의 데이터를 백업 및 리로드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간 집계 과정을 저장하는 스테이트 스토어를 리스토링하는 과정입니다. 각 프레임워크 단위로 조금 다른 메커니즘을 사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아파치 플링크 같은 경우에는 ABS라 해서 시ンクロ너스 베리어 스냅샷을 사용하게 됩니다. 해당 메커니즘을 설명드리자면 각 베리어 단위로 그 중간 집계 과정을 저장을 해서 총 스냅샷을 만들게 되고, 이것을 어싱크로너스하게 계속해서 커밋을 해서 중간 집계 과정을 계속 저장을 하는 구조입니다. 스파크 스트리밍과 스트럭처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WAL을 활용해서 스테이트 스토어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카프카 스트린지 같은 경우에는 카프카 토픽의 특정 파티션에 백업을 해놓는 메커니즘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프셋을 리스톨링하는 과정은 아무래도 일단 어디까지의 데이터를 처리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이것을 계속해서 트래킹을 해야 되게 되는데, 아파치 플링크 같은 경우에는 투페이지 커밋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고, 스파크 스트리밍과 스트럭처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라이터 헤드 로깅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프카 스트림즈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스텝을 사용한다고 본 논문에서 소개를 하게 되는데, 소스 토픽에 대한 오프셋을 커밋을 하게 되고, 스테이트 스토어 토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트래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싱크 쪽에서 레코드를 인지를 해서 계속해서 트래킹할 수 있는 총 세 가지 스텝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마스터 페일리어가 발생됐을 때 장애 복구 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카프카 스트림즈 같은 경우는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가 아닌 각 클러스터 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한 클러스터가 장애 발생 시 기존에 있던 클러스터 내에서 그 클러스터가 다운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해당 잡을 다시 리밸런싱하는 과정을 이루게 되고,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를 가지게 되는 아파치 플링크나 스파크 스트리밍 그리고 스트럭처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가 만약에 하나만 있어서 페일리어 했을 때 완전히 애플리케이션이 죽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멀티플 마스터를 활용하게 되고, 이것을 주키퍼로 코디네이션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벤치마크 디자인입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장애 복구 과정에서 엔드 투엔드의 퍼포먼스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프로세싱 파이프라인의 경우 데이터는 네덜란드의 NDW 트래픽 데이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해당 데이터의 포맷 같은 경우에는 제이슨 포맷이고, 인풋 스루풋 자체는 초당 18,000건의 이벤트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인 오퍼레이션이 각 1초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고, 리스톨링하는 과정에서 오프셋과 스테이트 스토어를 리스톨링하기 위해서 스테이트 풀 오퍼레이션을 지원하게 됩니다.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AWS EC2 인스턴스를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도커 컨테이너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단에 인젝션하기 위해서 아파치 카프카를 활용하게 되고, 각 클러스터의 리소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JMX 익스포터와 C 어드바이저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로 스테이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HDFS를 활용하게 됩니다. 벤치마크의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시와 스루풋 그리고 각 클러스터의 리소스를 확인할 수 있는 CPU와 메모리입니다. 클러스터의 컨피그레이션 파라미터 튜닝 같은 경우에는 각 프레임 단위로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각 프레임 단위로 이제 컨피그레이션 튜닝을 하게 됐는데, 아파치 플링크 같은 경우는 총 세 가지의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테이트 스토어는 원래 인메모리로 처리를 했었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HDFS를 활용하게 되고,
체크포인트 인터벌 같은 경우에 10초로 설정했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넌으로 설정하게 되면 체크포인트가 매 배치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CPU가 인텐시브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10초로 설정을 했다고 본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치 플링크가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exactly once를 활용할 수 있도록 투페이지 커밋을 활성화했다고 본 논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치 카프카 스트림즈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의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커밋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1초로 설정했는데 이는 조인 오퍼레이션이 1초 단위로 실행되기 때문에 커밋 인터벌 또한 1초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듀서 관련돼 가지고 배치 사이즈와 컴프레셔를 설정하게 됐는데 이는 리퀘스트에서 로드를 조금 더 줄이고 이에 따라서 시스템 로드를 줄이기 위해서 설정한 값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싱 개런티즈 같은 경우는 exactly once를 3스텝을 활성화함으로써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파크 스트리밍과 스트럭처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총 4가지의 특이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시리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던 자바 내장 라이브러리가 아닌 서드파티 KRYO를 활용하게 되고 라이터 헤드 로그를 활성화함으로써 앨리스트 원스나 exactly once가 되도록 메시지 보장 과정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비지 컬렉터 관련돼서 파라미터를 조금 더 수정을 했는데요. 이는 가비지 컬렉터가 조금 더 자주 실행이 돼서 시스템에 오버헤드를 발생되지 않도록 그 해당 값들을 낮춘 값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배치 인터벌 같은 경우는 1초로 설정했는데 이 또한 조인 오퍼레이션이 1초 단위로 일어나기 때문에 설정한 값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마스터가 페일리어 했을 때 어떻게 처리된 벤치마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마스터 페일리어 단계에서는 아파치 카프카 스트림즈 같은 경우는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해서 플링크와 스파크 스트리밍과 스트럭처 스트리밍을 비교했습니다. 플링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마스터 노드가 페일리어 됐을 때 가장 최근 페일리어하고 새 마스터 노드가 선정되게 되면 가장 최근의 체크 포인트만 백업되는 앨리스트 원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마지막 체크 포인트 이후에 게시된 이전 이벤트의 재처리로 인해서 레이턴시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앨리스트 원스를 지원함으로 중복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가 실패를 하면 애플리케이션 중단 없이 계속 실행되는 동안 새 마스터 노드가 시작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드라이버가 마스터 컨테이너 내에 있는 게 아니고 별도의 컨테이너 또는 워커 노드에 실행되므로 계속해서 애플리케이션 중단되지 않고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인해서 레이턴시나 스루풋, 리소스 사용량들이 문제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파크 드라이버가 페일리어 됐을 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파크는 most once와 earliest once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총 그 2가지를 비교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레이턴시 측면에서 earliest once가 조금 더 레이턴시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금 더 리로드 해야 되는 데이터 양이 많아가지고 레이턴시가 크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어, 어, most once 같은 경우에는 인풋 스루풋 자체에서 손실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버가 다운됐을 때 아웃풋 스루풋 자체가 완전히 빈 곳을 생성한 것으로 봤을 땐 드라이버가 확실히 뭐 잡의 스케줄링이라던가 잡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드라이버가 페일리어 됐을 때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워커노드가 페일리어 됐을 때에 대해서 벤치마크를 확인해 보면 플링크와 카프카 스트림즈, 스파크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메시지 전달 보장 과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플링크 같은 경우는 앨리스트 원스와 이그젝틀리 원스를 지원을 하게 되고
카프카 스트림즈 같은 경우는 앨리스트 원스와 이그젝틀리 원스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스파크 같은 경우는 앨리스트 원스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회색 구간이 복구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보면 되는데, 플링크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50초가 걸린다고 하고, 스파크 기반으로 돌아갔을 때는 16초, 그리고 카프카가 제일 낮은 복구 시간을 보여줬습니다. 플링크는 체크포인트 기반으로 장애 복구를 수행하는데, 잡 또는 잡 매니저가 실패하면 잡이 완전히 취소가 됩니다. 이러한 잡이 다시 예약되면 마지막으로 성공한 체크포인트의 스테이트로 다시 빌드되기 때문에 높은 레이턴시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가 워커노드가 다운되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워커노드로 잡을 다시 예약하는 과정이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더 플링크보다는 낮은 레이턴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카프카 스트림즈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내에서 만약에 장애가 발생되게 되면 카프카 내에서 바로바로 리밸런싱 후 라운드 로빈 후드 방식으로 리밸런싱 후 재처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일 작은 레이턴시를 보여줬습니다. 리커버리 후 안정성 측면에서 처리량을 살펴보면 플링크가 기존의 다른 프레임워크들보다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처리가 다시 시작되면 몇 초 동안에 처리량이 증가한 후 출력 처리량이 더 이상 변동되지 않고 매우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장애 복구 시 다시금 안정적인 모습을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스트리밍 처리 작업에서 내결함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기능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습니다. 저자들은 OSP 벤치라는 세 가지 내결함성 워커노드를 사용해서 다양한 유형의 오류 및 구성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을 했고, 네 개의 인기 있는 분산 스트림 처리 프레임워크를 분석하여 프레임워크를 선택하기 위한 지침을 식별했습니다. 스파크의 경우에는 오류 복구 메커니즘이 매우 안정적이고 빠르며 탄력적이지만 중복을 출력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플링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고 조정 가능하며 신중하지만 느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프카 스트림즈 같은 경우에는 가동 중지 시간이 가장 짧고 장애에 대한 복원력이 매우 높지만 일반적인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그 성능 평가를 할 때 사용한 프레임워크들을 연결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건 아니고 개별적인 시스템들의 성능을 측정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폴트 톨러런스 레코버리 어떻게 이제 대응하는지 이제 이거를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사실은 뭐 스파크는 그렇다고 치고, 근데 플링크나 카프카, 뭐 스파크도 그렇고 인메모리 기반으로 그 성능이 최적화되어 있는 시스템들이잖아요. 그럼 예. 사실은 폴트 톨러런스를 논의하기에 이전에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아까 그 컨피규레이션에서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정의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인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디스크에 저장을 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원래는 각각 개별 시스템들이 그렇게 잘 안 되어 있을 텐데, 디폴트 세팅은 아까 여기서 세팅한 그런 구조에 따라서 일단 디스크에 저장하는 이 메커니즘을 이 저자들이 제안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세팅을 단순히 변경함으로써 폴트 톨러런스가 지원되게끔 각각의 개별 시스템들이 제공을 해주는 건가요, 원래? 어,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고가용성을 위해서 원래는 인메모리로 빠른 처리를 지원을 했었지만, 고가용성을 위해서 파일 시스템이라던가, 파일 시스템 같은 HDFS랑 뭐 S3라던가,
아니면 락스DB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락스DB를 써서 또는 HDFS와 연동하고 이런 거는 어떤 기본적인 세팅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디자인을 해준 거잖아요. 예,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음, 근데 이게 지금 스파크는 이제 프로세싱을 하면서 이런 효용성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카프카나 특히나 플링크 같은 경우도 이 폴트 톨러런스가 중요한 기능이 맞아요? 중요한 기능이 맞냐는 의미가 그 어떤, 폴트 톨러런스를 시스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걸 강조하거나 중요시 예, 다루고 있는지. 이 저자들은 중요하다고 음, 판단하고 성능 평가를 한 건데 실제 시스템 본연적으로도 그 기능 자체가 중요한 기능이 맞냐. 음, 모티베이션에 그 내용이 빠져 있긴 했었는데, 제가 발표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논문에서 소개했을 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스트리밍하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 스트리밍 프레임워크에서 장애 복구의 벤치마크는 필수적일 것 같다라고 논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플링크나 스파크나 투페이즈 커밋이나 WAL 프로토콜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예, 얘네 시스템들이 지원한다는 거죠,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좀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의 기능들인데,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정말 투페이즈 커밋이 완전하게 구현이 돼 있다는 거 같은데 일단은 그죠? 플링크에. 예. 그러면 그렇다면 정말로 로스를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로스가 예, 생겨나는 맞습니다.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저 프로토콜이 온전하게 지원이 된다면. 그러니까 플링크나 스파크는 그, 로스 프리한 폴트 톨러런스에 완전하게 대응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간주해도 무방한가요? 고가용성을 위해서 설정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음. 그 성능이 조금 저하될 수 있지만, 그런 식의, 장애 복구 과정에서는 로스가 발생됐다거나 뭐 데이터 중복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크 같은 경우에 지금 테이블 4번 보면은 디폴트 세팅은 이제 요런데 요 저자들이 왼쪽과 같이 저렇게 설계를 한 건데 저 설계가 시스템 설정에 의해서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저자들이 별도의 저런 구현을 추가로 해줬기 때문에 가능해진 건지 어때요?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WAL 프로토콜을 지원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enable만 맞습니다. 세팅된다는 거네. 예. 음, 네. 그리고 그 논문에서 그 유재범 학생 지금 논문 쓰고 있는 과정에서도 어, 테이블 테이블 3번 같은 표가 들어가서 우리가 사용한 그런 파라미터 세팅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임정환 학생도 지금 연구해서 거기서는 뭐 폴트 톨러런스 자체가 목적은 아니겠지만 어떤 실험에서 하나의 구성 요소 정도로 이 정도로까지 인텐시브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폴트 톨러런스가 어떻게 대응되는지 정도를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학생들 질문해 주세요. 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논문에서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카프카 스트림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라이브러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바 코드를 짜고 그 자바 코드를 자 형태로 그러니까 실행 파일 형태로 뭐라 그러지 컴파일을 한 다음에
이제 따로 띄워주거나 하는 식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혹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는지 뭐 JIB 같은 그런 프레임워크들을 통해서 컨테이너화를 시켜서 이제 따로 돌린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지 아예 여기 위에 올라와 있던 그 EC2 머신에서 그냥 자르 파일을 실행시키는 형식으로 된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왜냐면 이제 두 개가 컨테이너화가 돼서 실행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실행 파일 형태로 실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성능이 달라진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세팅을 하고 실험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인프라 클러스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EC2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각 클러스터는 이제 도커 컴포즈로 다 띄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젝션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아파치 카프카가 있고 거기서 이제 도커 컴포즈로 다른 EC에서 EC2 인스턴스에서 도커 컴포즈로 그 카프카 스트림즈를 띄워가지고 그 해당 카프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싱글 머신 내에서 도커 컴포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예, 걸까요? 맞습니다. 예. 어, 그렇게 되면은 플링크나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WAL이나 아니면은 뭐 투페이지 커밋이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로그를 관리를 하는데 카프카 스트림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카프카에다가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저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 특정 네. 토픽을 새로 생성을 해서 거기에다가 새로 이렇게 데이터를 계속 쏴주는 형식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카프카 자체와의 통신량이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일반적으로 이제 분산 처리를 하게 되는 여러 개의 피지컬 머신에서 피지컬 머신에서 실험을 실행할 때랑 이제 싱글 머신 내에서 도커 컴포즈로 실험을 할 때랑 조금 실험 환경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랑 이제 프로덕션 환경이랑 이 실험 환경이랑 조금 갭이 생길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크게 되면은 그런 식의 노드들로 분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아무래도 그냥 장애 복구 관련돼서만 그냥 간단하게 벤치마킹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커 컴포즈로 했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래도 정확하게 벤치마크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노드별로 생성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어요? 여기서 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만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런 폴트 톨러런스는 서비스 관점에서 중요한 얘기지만 기존의 이런 분산 또는 빅데이터 처리 환경에서는 잘 지원하지 못했던 또는 좀 간과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트랜잭션을 지원할 때 네 가지 프로퍼티를 얘기하잖아요. 에시드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얘기하는데 이 듀러빌리티 쪽을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향성이 어찌 보면 앞으로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중요시 됐던 그런 프로퍼티들이 이 분산 환경에서도 점점 중요시 되고 있다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 거고, 앞으로 아직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프로퍼티들에 대한 연구도 필연적으로 생겨나겠죠. 이걸 보면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트랜잭션을 아직 온전히 지원하고 있지 않은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분산 환경으로 확장해서 트랜잭션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금까지는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 이런 분산 프레임워크에서도 트랜잭션 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방향성들이 생겨날 걸로 생각이 되죠. 그런 쪽을 특히나 뭐 유재범 학생이나 임정원 학생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특히나 그 데이터브릭스 쪽에서 보면 스파크도 굉장히 많이 컨트리뷰션 하면서 그쪽에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좀 더 그쪽이 더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근데 이제 데이터브릭스의 그런 방향성 자체가 그 어떤 분산 환경에서 트랜잭션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이터 레이크에서 레이크하우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하면서 그런 방향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인프라 자체가 그런 기본적인 분산 환경에서 트랜잭션이 지원되는 이런 환경 하에서 여러 가지 머신러닝도 지원되고 뭐 그런 스택을 쌓아 올려 나가는 이런 구조로 그 구조가 뭐 완전히 그 전체 시장을 제패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떤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큰 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방향성을 잘 염두에 보면 좋을 것 같고요.